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28 청춘 창업소를 중심으로 이현정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정연구원의 이현정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방안 28 청춘 창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저하고 하현정 연구원이 같이 공동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장소가 28 청춘 창업소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팔자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28 청춘이라고 이제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 옆에 28 청춘 창업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만 39세 이하의 고양시 청년들에게 창업을 지원하는 보육 시설을 제공하는 보육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 연구는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 필요성의 목적, 그다음에 창업 관계 법령 및 주요 정책 방향, 그다음에 선행 연구 컨테이너 창업에 대해서 제가 사례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창업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창업 생태계 개요 및 현황, 그리고 창업 생태계 고양시에 있어서의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사관학교, 그러니까 학교가 있고요, 보육이 있고요,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지원센터가 있는데 사실 고양시에는 이제 28 청춘 창업소는 보육센터고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창업사관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그 28 청춘 창업소가 어떤 연계를 가지고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타 지자체 비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창업 생태계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8 청춘 창업소와 관련해서는 28 청춘 창업소 운영 현황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입주사들의 입주사하고 그다음에 운영진의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8 청춘 창업소 현재 현황을 그러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이제 기본하고 중장기 간략하게 제가 보고서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론으로는 고양시 창업생태계 구축 방향에 따른 정책 제언과 28 청춘 창업소 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지금 다 이렇게 읊은 거는 보고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걸 다 발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28 청춘 창업소는 이제 시장님이 사람 중심의 도시 재생 가치를 실현하고 그다음에 고양시 청년 창업 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28 청춘 창업소를 이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실질적으로 이제 고양시의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28 창업소의 역할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 고양시라는 곳의 창업의 가치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 사례 연구, 말씀드린 것처럼 28 청춘 창업소 운영 현황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적은 고양시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28 청춘 창업소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으로는 이제 전문가들,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자문회의 실시했고요. 심층 면접으로는 입주사 운영진에 대해서 이제 FGI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고양시의 창업지구들 전체에 대해서 항공대, 동궁대, 동국대,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 경기문화창조허브 등등등 해서 창업 생태계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정책 제안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28 청춘 창업소는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창업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창업 공간, 여기 보시면 창업 공간 형태가 있고요. 상업지구, 쇼핑몰 형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형태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컨테이너가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재생을 위한 창업 공간으로서 공동체 창업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28 청춘 창업소는 이게 보육, 그러니까 시설 공간을 제공하는 보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쇼핑몰을 하는 이거는 이제 건대 커먼 그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체코에 있는 마니페스토 공간이고 여기는 라스베가스의 컨테이너 파크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특성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은 창업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1986년에 중소기업법하고 창업지원법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1997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2020년도에 민간 투자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벤처기업법하고 벤처투자법이 재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민간 투자 펀드라든가 그다음에 팁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 지원 정책의 주요 정책 흐름을 보시면 제일벤처 부문 1997년도에 벤처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벤처 창업붐이 이제 민선 7기 들어오면서 다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선 7기에 나온 법들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3대 추진 방향,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혁신, 제2 벤처 붐 확산 5대 주요 과제 이렇게 나왔고요. 최근에 나온 것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이제 이 펀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가지고요. 대한민국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라고 해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이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하고 벤처기업들에게 집중 투자를 하는 사업이고요. 보시면은 25년까지 6조 원을 마련할 예정이고 20년도에만 1조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ICT 분야에 5천억 원이고 바이오에 4천억 원, 네, 그린 뉴딜에 1,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ICT 분야는 여기 대상 기업들은 이제 중기부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바이오 헬스 분야는 복지부하고 중기부가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이제 그린 뉴딜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4대 분야 16대 중점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공정, 고도, 글로벌이라는 이제 4개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지원하고요. 이제 특히 눈여겨볼 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실패를 하면은 그만이었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재도전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공정 창업에 이제 새롭게 들어간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트업 파크라는 것이 있는데 스타트업 파크는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북한 문화 공간이라든가 도시 재생 창업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대한민국의 그 창업 지원은 여기 보육하고 이런 어떤 그 상거래를 발생시키는 것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스타트업 파크가 2020년부터 들어왔고 인천에 스타트업 파크가 처음으로 들어섰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한 문화라든가 도시 공동체 창업에 초점을 두어 가고 있다라는 이제 정책의 방향성을 볼 수가 있겠고요. 고양시 민선 7기 창업 지원 정책 비전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업가라든가 시설, 기술, 재정, 플랫폼, 그다음에 협의체, 조례 저희가 꼭 만들어야 됩니다. 창업 지원 조례가 필요하고요. 창업 인재 양성 뭐 이렇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은 91개 사업이 이렇게 6개 분야에 대해서 2020년도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단연 사업화에 가장 많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팁스라든가 엑셀러레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민간 투자 지원 사업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창업 지원 정책 현황을 보시면 이제 보육, 사관, 경제 혁신 센터 이렇게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벤처 캠퍼스라든가 팁스는 민간 투자 지원에 초점을 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학교에서 지원하는 선도대학 사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시면 준비기, 창업기, 도약기 해서 요 각 단계별로 이렇게 창업자 자금 인프라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엑셀러레이터라든가 투자,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기고요. 여기 도약기는 회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M&A가 된다거나 IPO를 받게 되면은 이제 도약기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현재는 이제 이렇게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보육 단계가 준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창업 지원 사업들이 단계별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3년 이하와 3년에서 7년, 7년 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이상이 도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년까지가 보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3년에서 7년을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스케일업, 그다음에 익시트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창업, 보육, 사관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관학교는 다시 창업 사관학교하고 신사업 사관학교, 글로벌 사관학교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팁스는 기술 기업 그러니까 테크 스타트업들을 인큐베이팅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리 팁스하고 팁스하고 포스트 팁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창업 도약, 그다음에 디지털 창업, 전략형 창업, 팁스 과제 이렇게 해서 요걸 이제 민간 투자를 이끌어서 회수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지원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성격이 바뀌어서 기존에는 이렇게 하향식 뭐 대기업의 경직적이었다면 이제 상향식이고
하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인큐베이팅을 지원했다면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성장 지역, 그러니까 스케일업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팔 청춘 창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팔 청춘 창업소는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팔 기업들 입주 기업의 형태를 보시면 제조업이 8기업, 그다음에 비제조업이 18기업인데요. 비영리 기업도 한 기업 있고 보시면 이제 눈여겨볼 것은 이 기술 기반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기업들 중에 2기업을 빼고는 모두 다 이제 기술과 문화, 뭐 이런 컨텐츠와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구분은 이 정도 15명, 13명 이렇게 되고요. 네, 이팔 청춘 창업소 입소 동기에 보시면은 이제 K-스타터 공고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창업 공간을 이제 제공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메리트를 느꼈다. 그리고 접근성, 위치가 상당히 좋다, 지리적 여건이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창업의 성공은 아이템의 차별화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는 이제 저희가 이제 네트워킹에 대해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네트워킹 데이를 월 1회나 뭐 경진대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창업 지원에 있어서의 뭐 개선사항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는 거하고 사업화 지원금이 지금 현재 2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입주한 기업들의 그 성장 단계가 조금씩 다 달라서 그 맞춤 교육이라든가 심화 교육, 그러니까 기업별로 자기 상황에 맞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은 이제 내부 네트워킹과 외부 네트워킹으로 나뉘어서 외부 다른 어떤 런칭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에 성공한 기업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 엑셀러레이터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 중요한 거는 이팔 청춘 창업소 내에 그 입주사들 간의 자율 운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 운영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 타지자체 사업가 지원금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마케팅 홍보에 관해서도 보통 CI라든가 이팔 청춘 창업소 자체가 브랜드화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본인들이 만든 시제품 같은 것들이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를 하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로 이렇게 정책 제안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운영진들에 관한 내용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서 일단은 이제 창업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타워, 고양시에 분산된 자원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이제 그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개설될 그 내일 꿈 제작소하고 청취다방과의 이제 연계 운영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식 조사를 했는데 고양시에 이제 저희가 조사한 그 창업 지원 기관들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고요. 7개 지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출장 척도로 해서 조사를 했을 때 보시면 이제 지식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문화, 재무적 환경 지원들이 조금 낮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그 실질적으로 이제 고양시의 이제 창업가들이 생각하는 거는 인재가 필요하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 자본 확보를 위한 노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자체가 이런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고 그 창업가들의 현황을 보면은 창업은 많이 경험을 했으나 교육도 많이 받아봤으나 창업에 성공한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의 선순환의 생태계 고리가 완성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고양시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창업에 대한 이제 꿈은 꾸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기술이나 지식 창업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환경 조사도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지원, 뭐 애로사항, 경쟁 지자체 대비 보육, 멘토링, 네트워킹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환경 초기 창업 시 필요한 조건들 보시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자금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민간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했고, 이팔 입주사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은 이팔 입주사는 맞춤 교육이나 심화 교육을 필요로
있지만 그냥 고양시 일반적 창업 기관들은 사업 기획 교육을 필요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식 창업이 고양시의 이제 유망한 창업 종이다라고 봤고 실제로 28 청춘 창업소는 기술과 지식 창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창업환경 인식 조사를 봤을 때는 투자 유치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으나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 도움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요. 자금 조달 어렵고 1에서 3년 동안 창업 활동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고양시 창업 기업은 그러니까 창업 보유 기간을 좀 장기간으로 좀 지원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투자 유치를 하고 민간을 만나서 IR이라든가 피칭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양시 창업 기업들은 이제 자립 기간이 상당히 길고 정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투자 유치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해석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이 조금 더 도전적이고 주도적으로 기업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데모데이나 사업 아이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관심이 적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민간 투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그냥 그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원금을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창업 기업 간의 어떤 교류라든가 소통 협업의 기회가 적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필요로 하고 창업에 성공한 롤 모델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의 어떤 접촉 기회를 좀 많이 창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니콘 기업을 고양시가 창출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창업이 많아야 되고요. 기술 창업한 그 창업가들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주체적이면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되고 민간 투자 지원을 받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연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과제를 통해서 제안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책 제안들이 있는데요. 청춘 창업소의 이제 어떤 역할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창업소들은 보육과 성장 이렇게 인큐베이팅과 엑셀러레이팅이 있는데 28 청춘 창업소는 현재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엑셀러레이팅의 역할을 같이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창업소가 이제 생태계를 지원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도약하고 성장하고 엑시트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28 청춘 창업소는 이 단계 중에 아까 어디를 그러니까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에 있어서 아까 이제 실패한 기업이 있고 성공한 기업이 있는데 실패한 기업은 재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성공한 기업은 엑시트 재투자의 기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를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고양시는 아까도 지도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많은 창업 자원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자원들을 잘 모아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메이커 스페이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그 창업 지원 기관들, 보육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보육 기관들이 전부 다 보육을 위한 기관이지 성장을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의 성격들도 좀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시면 입주사들이 자율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들만의 어떤 그 독자적인 뭐 행사라든가 그들이 기획한 어떤 뭐 IR 피칭 대회를 연다거나 뭐 데모 데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필요로 했는데요. 그래서 내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외부하고의 어떤 인터랙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하고의 이런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뭐 기관도 들어가고 학교도 들어가고 연구기관도 들어가겠지만 반드시 민간 투자사가 들어간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육 방향에 있어서도 아까 보시면 그 창업 기관별로 교육을 원하는 교육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맞춤 교육과 기본 교육이 있고 심화 교육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까 컨트롤 타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교육을 모든 창업 지원 기관이 전부 다 맞춤 심화 뭐 기본 교육을 다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 공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 공간이 있고요, 상업 공간이 있고 문화 공간이 있고
있고 도시재생 또는 융합 공간이 있습니다. 그 28 청춘 창업소를 도시재생의 공간으로 가져갈지 창의 공간으로 가져갈지 이 공간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 말씀드리면 사실은 창업하는 사람이 내가 창업을 왜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Y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지 창업의 가치 내가 이게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지 이 경제적 가치는 반드시 사회적 가치를 수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의 의존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적 독립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민간 투자 영역에 대한 기회를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대회를 열어주시고 경연대회 열어주시고 모의 투자대회 열어주시고 경진대회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파워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라든가 협의체 시민과의 이런 어떤 교류의 공간을 꼭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8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의 개념 리빙 랩이라든가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입주사의 어떤 IR이라든가 행사 이런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정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박물관 미술관 운영 실태 분석 및